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불경이 함께 연구한 메가시티 청사진이 나온 데 이어 정부가 동남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신설을 승인했습니다. 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으로 남구 의료기관발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남구 의료기관발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8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023년 열릴 제10회 세계장애인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시는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세계장애인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해운대 관광탐사단이 해운대의 숨은 관광 코스 발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불경이 함께 연구한 메가시티 청사진이 나온 데 이어 3개 시도가 연합한 공동준비조직의 신설을 정부가 승인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동남권 특별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을 승인했습니다. 부울경은 올해 1월부터 합동추진단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해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한시 기구 승인을 공동 건의했는데 지난 1일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 부산 9명, 울산, 경남 각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직제는 부산시에, 사무실은 울산에 두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설치되기 때문에 조직과 제도,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게 되며 별도의 광역의회가 설치됩니다. 합동추진단은 이를 위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고 특별자치단체의 규약과 기본 계획을 만드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3개 시도는 내년 7월까지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전까지 이 합동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시도민들이 체감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 사업을 발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토론과 설득의 장을 또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지난 2018년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시작된 상생협업의 논의가 내년이면 현실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으로 남구 의료기관발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남구 의료기관발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8명이 감염됐습니다. 또한 남구의 모 대학교에서도 의료기관발 확진과 연관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연제구의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이곳에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023년 열릴 제10회 세계장애인대회 부산 유치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세계장애인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3년 4월 열리는 제10회 세계장애인대회는 150개 국가에서 4,5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해운대구는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대학생들이 그들만의 시선으로 해운대의 관광지에 개선할 점도 찾고 숨은 관광 코스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운대 관광탐사단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해운대구 백수코 앞 도로, 초소형 전기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운대구에 도입된 친환경 개인형 이동장치 관광 플랫폼입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하거나 주차장이 부족한 해운대의 주요 관광지 주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이 초소형 전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영산대 호텔 관광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해운대 관광탐사단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MZ 세대들이 해운대구를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입맛에 맞는 그런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같은 세대가 잘 알기 때문에 2000년에 태어난 이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용해 해운대의 환경을 지키며 즐기는 관광 코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해운대를 주로 찾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이들의 시선에서 주요 관광지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세대들은 직접적으로 더 체험하고 더 보고 느끼고 이런 걸 더 좋아해서 좀 그런 분야 쪽으로 해양 레저 뭐 이런 것도 좋고 이렇게 퍼스널 모빌리티 타면서 해안가를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고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가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유명한 스팟이나 음식점, 뭐 카페 이런 데 쪽에 보면 주차장이 되게 협소해서 주차하기도 힘들었고 골목골목 주차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했었고. 해운대 관광탐사단은 이외에도 해운대구의 소품과 관광 기념품 가게를 중심으로 관광 코스를 설계한다든지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에서는 해운대 무슬림 관광 코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숨은 보석 같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스토리를 녹이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대의 시선에서 본 해운대 관광은 어떤 모습일지 해운대 관광탐사단의 최종 결과물은 오는 18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기보다 직접 찾아가는 행정의 모습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5 모여있던 주민들. 누군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이합니다. 잠시 덕담을 나누더니 자연스럽게 마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벌레들이고 막 뭐가 오염도 됐고 요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 있어요. 여기서부터 룰을 잡아갖고 이렇게 이쪽으로 뺐는데 안 돼요 여기. 도저히 물이 안 흘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는 물이. 골목골목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민원도 많고 요청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지역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일단 첫째는 이 땅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그건 두 번째는 이웃이 옆에 이런 거 만들면 모여서 막 시끄러우니까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쉬고 이러면 돼요.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생각인데 집에 계시가 좀 쉬려고 있는데 밖에서 막 떠들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는 꼼꼼히 메모지에 옮겨 적습니다. 현장의 장점은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 보고 얘기할 때는 막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묘사를 해야 되는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와서 직접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민원을 넣을 때는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해해주시고 해결해주시려 하니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460건. 걸어서 이동한 거리만 145km가 넘습니다. 골목에서 만난 고질적인 민원은 물론 작지만 지역민들의 해법을 바라던 숙제들도 하나둘 해결됐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지속하는 한 민원은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만드는데 민원은 끝이 없지만 피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북항 재개발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진웅 부산시의회 의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웅 시의원입니다. 지금 북항 재개발 사업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국책 사업의 주무부서인 해수부가 갑자기 이 트램 사업 등 공공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죠. 여기 문제가 있다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추진단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그로 인해서 약 2달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감사 결과도 아직 발표하지 않고 또 지연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라고 하면은 당초에 목표한 내년 완공 목표와 아마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래 예상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사업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북항 재개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미래의 100년 대계를 결정짓는 국가 사업입니다. 중요한 국가 사업인데, 근데 해양수산부의 자체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무리한 표적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칫하면 북항 재개발과 함께 2030 월드 엑스포마저 무산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총 공사비의 10% 범위 내에서 트램이라든가 이 편의시설인 공공 콘텐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재부의 어떤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중에 느닷없이 이 해수부가 이 내부 문제는 아마 내부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재정 사업으로 규정짓고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기재부도 이미 이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진행을 한 것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뺏기 위한 해수부의 발목 잡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산 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적 감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1단계 사업에서 상업용 숙박시설 땅 장사로 또 원도심의 조망권을 훼손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수부가 땅 장사가 아니라면은 그 차익은 모두 북항 재개발 사업에 전액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이 오기까지 이를 방치했던 청와대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진상조사와 함께 해수부에 특별 감사를 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야기했던 해수부 장관도 책임을 지고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고요.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지 계속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해운대구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순헌 구청장입니다. 네, 해운대구의 공약 사업 이행률이 전국과 부산시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구청장을 이제 하기 전에 78개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총 55건을 이행 완료를 해가지고 70.5%의 이행 완료율을 달성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이 꽤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미포에서 옛 송정 간의 그 폐선 구간에 대한 해안 산책길 조성이라든지
또 해운대 리버크루즈 사업, 또 수영 강변의 LED 야간 경관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 또 지역별로 공용 주차장을 군데군데 조성을 한 사례,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그간 3년 동안에 8개소를 확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현재 계속 진행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보통 대형 사업들은 1년, 2년 만에 끝이 안 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반여 지역과 반송 지역의 자족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319억 그리고 466억의 큰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공약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약뿐만 아니라 주민소통이나 웹소통 같은 부분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공약 목표 중에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한 건 외에는 네. 이 모두 공약 목표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 구청 홈페이지에 이 공약 내용과 이행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고 있고, 예. OK 공감구청장실 운영이라든지 또 온라인 소통방 다모이소 등 현장 주민 대화 등 참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온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구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과 또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공약은 구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이라는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구청장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 회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모든 공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자원봉사로 그리는 마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주도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주민들은 모래작품전 당시 플라워 카페 행사에 쓰였던 꽃과 폐타이어를 활용해 반여사동 3호 초등학교 앞에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을 꽃동산으로 조성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2021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 구청장은 사람에 투자하는 따뜻한 공동체 부산 진구를 토대로 교육협력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부산 진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을 개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민들에게 민생 안전 예산 1,4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마스크와 소독제 등 10개 품목 1억 3천여 개를 배부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시민과 즐겁게 소통하는 사람 중심,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6일은 66번째 현충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날은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양법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는 현충일에 동네 곳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